안녕하세요, 기준호입니다. 자, 제가 디에디트 채널하고 합방을 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그쪽 채널에서 좀 넘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코너는 기즈모 베스트 5인데, 자, 기즈모 베스트 5가 뭐냐면 제가 그동안 리뷰를 했거나 아니면 조사하거나 이런 서치했던 제품들을 디바이스별로, 제품군별로 좀 따져서 최고의 제품 5개를 추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제가 좀 합리적 소비의 아이콘이잖아요. 지름 요정이 아니라.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좀 합리적으로 좀 구매의 구매 그 오류를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든 코너예요. 그래서 이 베스트 5 컨텐츠를 보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떤 제품을 사시더라도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존 베스트 5는 광고가 절대 개입되지 않고요. 어떻게 보면 순수한 순결한 차트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직접 리뷰해서 정말 괜찮았던 제품들 위주로 소개해주는 코너예요. 믿으시면 되고요. 기존에 기존 베스트 5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면서 너무 재밌어. 내가 봐도 너무 웃겨. 농담이고요. 자, 오늘 소개하는 코너는 기즈모 베스트 5의 가정용 프로젝터예요. 자, 프로젝터는 참 고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프로젝터를 몇 년간 리뷰를 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프로젝터 베스트 5를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거는 회의실용, 그러니까 사무실용 프로젝터가 아니라 가정용 프로젝터예요. 그래서 가정용 프로젝터, 색감 좋고 영화 보기 좋고 다양한 기능 들어있고 이런 제품들 위주로 뽑아봤고요. 가격은 50만 원대에서 300만 원 이하대로, 여러분들이 TV를 살 때 많이 이제 투자하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라서 이 정도에서 제가 뽑아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용 프로젝터 베스트 5로 차트를 꾸며봤습니다. 자, 5위는 LG 시네빔 PH55HT입니다. 자, 60만 원대 가격이고요. 자, 기즈모 베스트 5의 5위는 가성비가 좋거나 좀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제품 위주로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특징을 알아두시면 편하고요. 자, 이 제품의 특징은 짧은 거리에서 상을 맺는 초단초점 프로젝터예요. 벽에서 7.5cm만 띄워도 40인치 크기의 화면을 만들어 주고요. 벽에서 33cm가 떨어지면 80인치의 화면을 만들어냅니다. 화질이나 용도를 보면 이 거실용은 아니고요. 작은 방이나 아니면 원룸 용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이 하나 더 있어요.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2시간 30분간 외부에서도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시간 30분 넘는 영화는 어떻게 감상하느냐 이렇게 묻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짧은 영화 보세요. 밖에서 좀 제발. 무게도 1.1kg이라서 가벼운 편이죠. 그래서 이동도 편하고요. 참고로 명암비는 10만 대 1이에요. 제 친구들이 제가 유튜브 한다니까 너 유튜브로 성공할 확률이 한 10만 대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성공은 아니지만 그냥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도 힘내세요. 10만 대 1. 이거 명암비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단점 알아볼게요. 해상도가 HD 해상도예요. FHD가 아니에요. 그리고 밝기는 450 루멘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에는 암막 커튼을 달아도 잘 안 보이니까 밤에만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자,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면 절대 안 돼요. 이거 밤에만 회의를 해야 되잖아. 낮에는 할 수 없지. 반지하면 모를까. 자, 4위는 샤오미 레이저 프로젝션 TV입니다. 이름은 TV지만 프로젝터고요. 가격대는 160만 원대예요. 자, 샤오미인데 160만 원. 자, 샤오미가 내놓은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이유는 있습니다. 레이저 프로젝터이면서 초단초점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것도 설치 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벽 앞에 놓으면 돼요. 다른 프로젝터처럼 전원 켜고 나서 1분간 묵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레이저 프로젝터이기 때문에 바로 켜져요. 자, 밝기도 무척 밝은 5000 루멘이고요. 명암비는 3000대 1입니다. 자, 친구들이 저보고 너는 결혼할 확률이 한 3000대 1 정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혼했어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스피커 소리는 프로젝터에 빌트인된 스피커 중에는 가장 좋은 축에 들어요.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사실 이런 스펙의 제품을 이 가격대에 내놓으면 안 되죠. 그런데 샤오미가 남의 말 듣습니까? 다만 단점도 있어요. 일단 AS 문제죠. 이게 정식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샤오미 제품들은 좀 저렴해서 AS 안 돼도 고장나면 하나 더 사자 하는데, 이 제품은 160만 원대가 넘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면 타격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손만 대면 고장이 자주 나는 분들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되겠고요. 또 명암비가 낮고 화질이나 이런 게 스펙 대비에 비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또 샤오미 운영체제 아시죠? 좀 복잡하고 한국에서는 서비스 안 되는 메뉴도 많아요.
자, 3위는 앱손 EHTW650입니다. 자, 80만원대 가격이고요. 풀 HD 해상도에 3100루멘 밝기로 낮에도 시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TV 대신 쓸 때 한번 고려해볼 만한 가성비가 높은 제품입니다. 다만 이거는 초단 초점이 아니라서 뒤에다가 뭐 삼각대를 세우던지 천장 공사를 하던지 해서 설치를 따로 해야 되는 제품이죠. 장점은 화질인데요. 앱손이 개발한 3LCD 기술 덕분에 원색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자, 3LCD라는 것은 하나의 칩셋만 사용하는 DLP 방식 프로젝터와는 달리 3개의 칩셋이 따로 적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식으로 따로 칩셋을 사용해서 색상 스펙트럼을 넓힌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이 모델은 앱손의 3LCD 방식 프로젝터 중에 가장 저렴하게 내놓은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명암비는 15,000대 1이에요. 점쟁이가 옛날에 저보고 야, 넌 부자 될 확률이 뭐 15,000대 1 정도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참 그 점쟁이 용해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한번 더 점을 보고 싶은데. 자, 단점이 있다면 운영체제가 너무 고전적이에요. 일본 제품들 보면 좀 이렇게 보수적인 경우가 있어요. 뭐 갈라파고스 제도, 기술의 갈라파고스 제도라고 하잖아요. 스마트 기능도 없고요. 와이파이도 없어요. 유튜브 보려면 미러링을 하든지 아니면 컴퓨터와 연결하든지 하여튼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사실 이건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 아이들이 유튜브 중독자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참 유튜브 정말 피해야 돼요. 최악이에요. 자, 2위도 앱손입니다. 앱손 EHLS100이라는 모델인데요. 가격은 지금 소개해주는 제품 중에 가장 비싸요. 200만원 후반대, 거의 300만원에 육박하고요. 가격이 좀 비싸도 장점이 많습니다. 이 제품은 편의성도 뛰어나고 화질도 아주 좋아요. 초단초점 프로젝터라서 공사할 필요 없고요. 벽에서 50cm 정도만 떨어지면 100인치 이상의 화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여기에 앱손 특유의 3LCD 방식의 레이저 광원까지 사용해서 뛰어난 화질과 4000 루멘의 밝기를 제공합니다. 대낮에도 아주 선명한 화질로 영화를 볼 수가 있어요. 또 레이저 광원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열이 필요 없이 바로 화면이 나오고요. 업무용 기능도 다수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용뿐 아니라 회사에서 쓰기도 아주 좋아요. 참고로 명암비는 250만 대 1이에요. 참 250만 대 1은 정말 엄청난 명암비죠. 단점이 있다면 3LCD 방식의 레이저 또 광원이잖아요. 그래서 소비 전력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진세 이런 게 걱정되는 분들은 좀 피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고요. 또 무선대는 제공하는데 스마트 OS는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편의성보다는 화질 그리고 초단초점 렌즈라는 거를 보고 구입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1위를 말씀드리기 전에 막간의 프로젝터 구입 노하우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반적으로 밝기, 안시 루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밝기 높은 것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뭐 3000, 5000 돼야 된다 막 그러는데 밝기가 너무 밝으면 색감 표현이 잘 되지 않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용으로 쓰실 때는 오히려 뭐랄까요, 너무 밝기가 밝은 것보다는 한 2000에서 3000 루멘 되는 거 정도만 있으면 커튼만 쳐줘도 낮에도 볼 수 있고 선명한 색감으로 화질을 즐길 수가 있고요. 무조건 밝은 거는 업무용으로 사시면 돼요. 자, 또 프로젝터 구분법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구동 방식에 따라서는 LCD 프로젝터와 DLP 프로젝터가 있어요. 뭐 옛날엔 CRT도 썼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오니까 CRT는 무시하시고요. 자, DLP는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원천 기술을 가진 프로젝터인데, 그래서 DLP 프로젝터는 사실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의 칩셋과 광학 장치가 모두 동일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DLP 프로젝터는 다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DLP 프로젝터의 장점은 그러면 뭐가 있냐? 응답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DLP 프로젝터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자, DLP를 제외한 프로젝터는 LCD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LCD 프로젝터는 앱손, 일본의 앱손이 많이 만드는데요. 자, 레인보우 현상을 줄이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LCD를 3개 적용한 3LCD 프로젝터는 굉장히 화질이 좋기로 유명하죠. 색감이 아주 좋아요. 자, 좀 길어지는데요. 광원에 따라서는 또 LED, 레이저, 그리고 일반 램프, 하이브리드 등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LED는 휴대용이니까 가정에서는 LED를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요. 가정 전용으로 이제 설치해서 쓰실 때는. 자, 레이저는 색감도 좋고 스타트도 빠르고 밝기도 밝은데 다 좋은데 비싸고 좀 전기를 많이 먹어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자, 일반 램프는 뭐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뭐 저렴하고 뭐 밝기도 괜찮고 다 좋은데
수명이 좀 짧은 단점이 있죠. 그래서 뭐 한 1, 2년 쓰다가 바꿔줘야 된다든지 이런 불편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굉장히 좀 기술이 발달해서 일반 램프인데도 10년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또 프로젝터 사실 때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초단초점 프로젝터는 사실 설치 공사가 따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일반 프로젝터는 설치를 해야 돼요. 뭐 뒤에다가 이렇게 천장 설치를 한다든지 삼각대 설치를 한다든지 해야 되고, 그래서 설치비랑 그 다음에 스크린도 또 사야 되죠. 전동 스크린 사고 하면은 한 5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들여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잡으실 때 한 50만 원 정도 플러스 알파를 생각을 하고 구입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1위는 옵토마 SU-HD60입니다. 자, 가격은 160만 원대고요. 4K 프로젝터입니다. 자, 4K 프로젝터는 최근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벤큐, 옵토마, 뷰소닉 등이 이 100만 원대 아니면 200만 원 초반대에 4K 프로젝터를 많이 내놓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리얼 4K가 아니라 유사 4K입니다. 그런데 뭐 리얼 4K는 정말 비싸지만 유사 4K도 요즘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뭐 화질은 좋으니까 유사 4K를 사는 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세 업체가 뭐 가성비 좋은 유사 4K 프로젝터를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는데 제 선택은 옵토마입니다. 옵토마가 그 중에서 가장 색감도 좋고 명암비도 좋은 편이에요. 제가 테스트한 제품 중에서는 앱손 다음으로 옵토마의 화질이 가장 좋았어요. SUHD60의 스펙은 2600 안시루멘 그리고 50만 대 1 명암비로 뭐 스펙이 아주 출중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색감은 굉장히 좋고요. 소음이 적고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어서 실제 이렇게 쓰실 때는 스펙보다 굉장히 장점이 많게 느껴져요. 자, 그러니까 4K 프로젝터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냥 저 믿고 선택한다면 옵토마 SUHD 시리즈를 선택하면 가장 좋은 구매가 될 것 같아요. 상극기인 SUHD66이 있긴 한데 이거는 뭐 3D 영화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3D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66을 사시면 되겠죠. 그런데 아바타를 더 본다는 것도 사실 지겹긴 해요. 자, 단점이 있다면 이것도 설치형 모델이에요. 뭐 천장이나 뭐 설치하는데 공사해야겠죠. 그리고 무선 기능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DLP 프로젝터는 레이저 프로젝터에 비해서 초기 스타트 시간이 좀 길어요. 거의 한 50초에서 1분 정도 되더라고요. 이 정도 고려하시고 단점을 체크하신다면 아마 베스트 구매가 될 것입니다. 자, 프로젝터 언제 사야 될까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애기 가졌을 때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애기 가지면 영화관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영화관 분위기 내면서 볼 때도 좋고, 아니면은 뭐 애기 태어났을 때도 애기들이 이제 무분별하게 TV 켜놓고 막 좀 무분별하게 TV 시청을 할 수가 있는데, 프로젝터는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 계획을 세우고 TV를 시청할 수 있게 해서 조금 아이들 키울 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연애할 때 뭐 이럴 때도 좋아요. 연애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프로젝터 베스트 5였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차트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구독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기즈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